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BYD 아시다시피 한성모터스를 딜러사로 해서 국내 진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돌핀, 그 다음에 아토3, 실 아마 세 모델 진출할 걸로 보이는데요. 1900만 원에 BYD 나온다. 현대기아 큰일 났다. 혹은 뭐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 시장 뒤집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핀 얘기하는 거예요. 돌핀. 네. 소형 전기차인데 이거 1900만 원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BYD 입장이신가요? 아니면은 대행사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기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1900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가 드디어 나오면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클릭하기를 바라고, 혹은 영상 조회수 올려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국에서 1900만 원에 판매되는 걸 한국에서 19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격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거 좀 제목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돌핀이 국내 시장이 1900만 원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 가지고 직접 구입해서 분해해보고 또 안전한지 아닌지 믿을만한지 검증한 다음에 정말 쓸만하면 앞장서 가지고 홍보대사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중국 시장과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중국의 자본을 퍼서 거기에 손해나는 것들을 아예 그냥 중국 자본으로 소비자들에게 베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죠.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T4K도 1500만 원에 나온다고 출시 전에 막 떠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진작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600? 2700? 네. 포토 EV, 봉고 EV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돼버리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제 리튬 이산철에 대한 보조금까지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지금은 뭐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러면 아토3는 얼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토3는 중국에서 23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럼 2300만 원에 그대로 나옵니까? 일본에서 아토3가 39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넣으면 뭐 4000 초반 중반까지도 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하고 비슷하게 출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돌핀은 2000 후반대에서 3000 초반 정도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녹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900이라는 게 보조금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거창 같은데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고 뭐 충남 같은데 보조금 아주 최고로 많이 나오는데 아주 기본 트림 적용하고 해서 1999만 9천원 뭐 이렇게 한 트림 정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차가 국내 들어오는 거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배워야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만 판매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로컬에서만 판매하는 회사가 그게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으면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핵심 산업에서는 밸류체인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절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BYD가 전기차 부문에서는 1위라고 하잖아요.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다 합쳐서 막 뻥튀기한 물량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순수 전기차로 따지면 뭐 테슬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전 세계 수출 다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가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에요. BYD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밖에 못하고 있냐? 내수에 너무 지금 치중하는 거 아니야? 현대기아가 지금 내수에서 판매하는 거 400%가 넘는 물량이 해외에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서는. 왜? 세계 시장이 더 크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시장이 14억이라고 하지만 그 14억이 뭐 전 세계 70억을 다 커버합니까? 전 세계 시장은 더 넓어요. 그럼 전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나라에 수출되는 건 완성차 업체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를 왜 무서워하냐고 도대체. 중국 전자제품이 들어오고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오고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오고 중국의 의류가 들어오고 무서워요? 오히려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살림살이 아낄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자동차처럼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막 1천만 원, 2천만 원씩 아껴주는 근데 상품성은 비슷해가지고 뭐 믿고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 그리고 현대기아도 어떻습니까? 지금 르노, 삼성, 그 다음에 한국 GM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줄만 붙어 있잖아요. 다른 글로벌 시장에 신경 쓰느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나태해진 그런 현대기아의 국산차 영업 그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니까요. 아드레날린이 이제 다시 분출해서 야 이제 제대로 된 중국 경쟁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가성비가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더 힘을 내서 EVC보다 더 싼 전기차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현대기아가 초격차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공급한다라는 걸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다고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싸움 한번 해볼까 하고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사에게도 환기가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900만 원에 들어와야 말이지. 1900만 원에 들어와서 품질 좋은 전기차인지를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같이 기술 쪽에 또 가성비 쪽에 정말 괜찮은 상품이면 추천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 소비자분들이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게 1900만 원이 나와야 말이지. 그러면 1900만 원에 나온다고 하는 그 기사 누가 책임질 거냐고. BYD가 책임질 거냐? BYD는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대행사냐? 대행사도 우리도 그런 말 금시초문인데 그럼 누가 범인이냐? 에? 누가 도대체 주머니에 그 푼돈 위에 가지고 사람들 그 클릭 좀 하려고 관심 끌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나 속 없는 짓이지. 왜냐면은 요즘 경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중국차 품질 좋다고 하는데 1900만 원에 진짜 내가 전기차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2900만 원, 뭐 3000 몇백만 원, 아토3는 막 3600, 700, 800 일본하고 비슷하게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소비자들 농락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컨텐츠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기들 푼돈 벌이에 정말 눈이 뻘개가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혼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진공격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어른답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그깟 몇 푼 돈 때문에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힘 빠지게 할래 하면서 혼을 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이 뭐만 하면 막 세계 1등이다 어쩌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막 여러분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경고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목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중국 뽕에 차가지고 막 중국이 뭐만 했다 그러면은 뭐 세계 1위는 까놓은 당상이다 얘기를 하면서 화웨이 최근에 7나노 야 너희들 화웨이 다 죽은 줄 중국 반도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5월 말에 장핑한 화웨이 CEO가 기조연설이 지금 중국 내에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유수 언론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이게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지금 중국 정부에서 막고 있고 그래요. 이 장핑한이라는 사람은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28년간 상당히 화웨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고 현재 CEO입니다. 이 장핑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7나노 공정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7나노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3나노, 5나노 못한다. 왜? 미국에서 노광 장비 구입을 막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하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광 장비가 심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 심자외선 노광 장비가 뭐냐면 2017년에 TSMC가 이걸 가지고 7나노 공정을 만들었다가 수율이 박살이 난 거예요. 30%를 못 넘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로 바꿨냐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7나노 가장 먼저 5나노 지금은 3나노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화웨이에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TSMC가 버린 심자외선 장비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7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낸 건데 수율이 지금 절반은커녕 30% 될까 말까 박살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 또 반도체 가지고 우리가 굴기 하면서 3차 반도체 발전 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였냐면 65조나 모여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에서는 3나노, 5나노 설계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3나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중국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화웨이에서는 어렵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심자외선 장비로 만약에 걸어버리면 5나노만 해도 10개당 9개가 불량이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 장핑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
대역폭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인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인텔이 미세 공정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으니까 지금 타일 방식으로 해서 14세대 프로세서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SoC 타일, 그래픽 타일, CPU 타일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수요를 지금 인텔에서 보완을 해서 상품성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도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3나노, 5나노는 진작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든 뭐든 간에 중국이 지금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박살나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게, 그리고 또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그래도 산업을 끌고 나갈 수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중국이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그런 힘의 과실을 보여주려고 지금 1대1로 식으로 뭐든 하고 있으니까 뭐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뭐 그런 중국의 자본력이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개개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야, 저 기업 때문에 전 세계 흐름이 바뀌겠는데 이렇게 위기감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들이 등장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CATL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지만 하이니켈 쪽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NCM 811이 도달할 지금 최고 공정이란 말이에요. NCM 9 영역으로도 못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반고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고체가 고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리튬이온 폴리머가 뭐가 달라요. 전고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고, 뭐 소디움 한다고 하는데 소디움 성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기술적인 성과 면에 있어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것도 14억이 넘는 15억 가까운 인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 내수에서 워낙에 전기차 지금 굴기가 잘 돼 있고 사업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수요가 거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성과 때문에 많은 수치들이 부풀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천재개벽할 일 없고, 그리고 좋은 가격에 들어온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고, 제조사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위해 차세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하는 거라 나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BYD에서 1,500만 원에 돌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는 것처럼 지금 기사 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정말 1,900만 원을 내라. 1,900만 원에 내면 정말 좋은 일이다. 왜냐면 1,900만 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금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AS 구축망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운송비 관련해서 뭐 다양한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재 생산하는 것만큼 가격 조건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다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해를 다 중국 자본으로 다 벌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돈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마다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1,100만 원에 BYD의 전기차 돌핀이든 뭐든 출시된다 그러면 막 두 팔 빌려가지고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된다고. 어서 들어와, 어서 빨리 오세요 하고서 자리 펴들고 레드카펫 깔아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막 두 팔 벌려가지고 제발 1,900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책임을 못 져. 혼이 나야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BYD냐, 대행사냐, 아니면은 기자냐, 유튜버냐, 도대체 누구냐. 책임 못 질 얘기를 한 사람들은 혼이 나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욕하지 마시고, 인신공격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막 너무 이렇게 사람 궁지에 몰아넣지는 마시고요. 그냥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상품 들어와가지고 좋은 가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주머니 사정 가뜩이나 안 좋은데 최대한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싸게 판매가 되는 거 정말 바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가격이 깡패예요. 리튬 인산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는 건 정말 바보짓이고, 싸다. 이 정도면은 가격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왜? 상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거고, 그 상대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BYD가 지금 1,100만 원 국내에서 진출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돌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핀 1,900만 원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이 그거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돌핀이 1,900만 원이라고 하면 아토3는 2,300, 2,400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C는 그러면 더 중국 현재 가격대로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중국은요, 전기차 가격이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ID4가 2,600이죠. 물론 국내보다 배터리가 좀 작아.
그리고 주행거리가 좀 짧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정부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 전기차를 판매했을 때 나오는 손해, 그걸 인한 박살나는 영업이익률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뒷배가 돼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저가 공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EV5가 중국에 먼저 발표가 됐는데 2,700만 원에 발표가 된 건 리튬 인산철 모델입니다. 리튬 인산철 모델이라도 얼마나 싸요? 3원계 모델은 3,700부터 시작입니다. 3원계 또 C8L에 NCM622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거 완전히 스펙이 달라요. 2,700만 원에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EV3마저도 가격이 3,000을 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중국은 특수 시장이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배터리라든지 그 스펙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ID4도 2,600만 원에 판매되는 이상한 시장이에요. 2,600만 원에 판매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ID4 대신 아토3를 많이 산대.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현대모비스에 가서 5년간 5조 우리가 그거 쓸게. 5년간 5조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SSP를 2028년에 발표한대.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현대의 BSA를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그리고 샤오펑하고 해외 모델도 니들 샤오펑에서 동시 기획해서 우리가 해외 모델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자. 5년간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그리고 나서 2028년에 SSP로 우리 기술을 담은 진짜 플랫폼화된 전기차는 그때 내겠다. 원래 2025년도에 냈다고 한 걸 3년 연기를 했는데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잃고 있고 세계 3위로 내려앉게 생겼고 전기차에 그 많은 돈 쏟아봤는데 지금 성과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아주 초상집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